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지난해 2분기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자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G7 국가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과 G7 국가들이요. 사람들이 G7 국가 하게 되면은 기축통화국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축통화국가는 일단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로화. 근데 유로화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사실은 유로화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유럽연합의 회원 국가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는 유로화에 그러니까는 사실 편입된 경제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 거고 유로화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요?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이게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해요. 5개의 이 통화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G7 국가들을 보게 되면 캐나다를 빼놓고는 다 기축통화 국가인데 캐나다도 사실상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도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준준 기축통화 국가 정도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대한민국, 캐나다, 싱가포르를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요.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축통화에 대해서 많은 이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축통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여기 지금 영문 자료가 제가 급히 이 강의하기 전에 했는데 IMF에 그러니까 이 SDR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쉽게 뜨는 자료입니다. 그 SDR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이라고 해가지고 특별인출권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3의 화폐입니다. 가상적인 화폐예요. 제3의 화폐예요. 제3의 화폐야. IMF가 만든 제3의 화폐인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SDR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69년에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3의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뭘로 사용을 했었느냐? 화폐를 금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근데 금을 가지고 거래하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파운드나 달러를 대신 기축통화로 사용하면서 중심통화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신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달러죠. 달러를 사용하는 대신에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이런 체제였었어요. 그런데 60년대 말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60년대 후반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막 불안전해져요. 달러 가치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그러니까는 보기 시작하고 달러가 해외로 많이 유출된 달러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달러를 그러니까 60년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존슨 때리니까는 이 복지국가 추구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달러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달러 가치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달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70년대 넘어오면서 변동환율제. 그 당시에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정되어 있었어요. 1달러당 360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고정환율제라고 그러죠. 70년대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환율제로 자유롭게 환율이 변하는 요즘처럼요. 이런 대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가치가 막 그러니까는 불안정하게 움직이니까는 달러를 그러니까 중심통화로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중심통화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요? 뭐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의 기둥처럼요. 그러니까 중심통화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달러가요. 예? 그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다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60년경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GDP가 미국 다음에 쭉 줄 서 있는 20개 국가,
GDP를 합한 것보다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요? 중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가 중국, 그 다음이 일본 정도잖아요. 이 두 나라 합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력이 많이 다원화된 거예요. 예? 경제력이. 과거에는 미국의 경제력이 절대적이었었는데 경제력이 많이 이렇게 다원화된 거예요. 예? 다원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도 그만큼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가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 강자인 화폐가 절대 강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달러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심통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고안해낸 게 뭐냐? 금으로 하면 딱 좋겠는데 금은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거래 수단으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의 화폐를 만든 거예요. 그게 SDR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SDR이란 새로운 화폐를 이게 보이는 통화는 아닙니다.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통화가 아니에요. SDR이라는 가상 통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의 가치를 어떻게 그러면 매길 것이냐? 이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5개 국가에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평균으로 내가지고 이 SDR의 가치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 이 SDR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의 회원 국가들이 IMF가 뭡니까? 포함되잖아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잖아요. 이게 뭡니까요? 각 국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돈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지원도 해주고 위해서요. 근데 과거에는 IMF의 가장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한 17%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경제력이 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쭉 배분을 했는데 미국이 IMF의 주요한 의사결정은요. 8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뭐냐면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17% 정도 지금을요. 예? 그러니까 IMF는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는 하나의 이 통화 체제인 거죠. 통화 체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 지분율에 따라서 IMF에다가 돈을 출자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SDR이라는 세 사람의 통화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SDR 단위로 바꾼 것뿐이에요.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기가 출자한 돈만큼을 필요로 할 때는 그걸 인출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는 돈이 이 외화가 필요할 때요. 예?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든 게 SDR입니다. 이 SDR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통화들을 기축통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5개 국가 통화인데 미국이 워낙 아직도 여전히 영향력이 한 43%인가 이렇게 찾아다 보니까는 미국의 달러를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1등 기축통화국가다 보니까 기축통화국이고 일부 사람들은 나머지는 준기축통화국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기축통화국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왜 처음에는 달러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 4개 국가 이렇게 중국 위안화는 2016년도에 편입이 되집니다. 2016년도에요. 그러니까 4개 국가를 하다가 5개 국가를 확장을 했듯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에 의해서요? 경제력이 다원화되게 되면요. 경제력은 계속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SDR을 계산하는 통화들은 범위가 대상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5년에 한 번씩 이걸 논의를 해요. 근데 팬데믹 기간이라서 원래 작년에 하는 건가 했었는데 올해로 이제 돼서 올해 5월,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얘기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SDR 바스켓 이 바구니에 SDR이라는 제3의 통화 바구니에 포함될 수 있는 통화를 기준을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 수출 기준이요. 또 하나는 뭐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통화냐? 이거예요. 이 2가지 기준이에요.
수출 기준은 뭐냐면요. 네 번째 줄 끝에 나오죠. One of the top 5 world exporter. 세계 그러니까 5대 수출 국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계 5대 수출 국가 중에 하나. 예? 우리나라가 5위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중개 국가를 빼게 되면 우리나라가 5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5대 수출 국가 중에 하나, 이거 충족이 된 거잖아요. 예?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기축통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기축통화가 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 국가니까는 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많이 할 수 없다. 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냐면은 예?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있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단계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곧 대한민국이 기축통화 국가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보도가 있다 그랬어요. 보도가 그런 가능성이 보도가 정확하게 워딩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 국가가 이재명 후보가 판단해서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얘기했어요. 그 보도가 뭐냐면요. 이거였었어요. 자, 2월 13일, 14일자에 이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만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근데 많은 신문들에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중앙일보 딱 봐보세요. 2월 13일자에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예? 조선일보도 뭐라 했습니까요? 원화 기축통화 자격 충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 기사, 이 일을 가지고 이런 보도도 있듯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얘기만 한다니까요. 사실에 근거한 것만, 팩트가 있는 것만. 그러면 이렇게 한 근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2월 13일이 일요일입니다. 2월 13일 날에 전경련이라고 있잖아요. 예? 전경련. 최순실 사태 휘말려가지고, 최순실 사태랑 어버이부대입니까? 뭡니까? 돈 지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지탄을 받고 해체 요구까지 받았었던,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파트너로 인정을 안 했죠. 경총이나 대한상의를 그러니까 가고요. 이 전경련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이거 전경련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전경련이 2월 13일자 일요일 날 주로 이런 걸 많이 발표하는데 이게 그냥 보도가 그러면 이게 막 쏟아져 그냥 나오거든요. 연합뉴스를 타가지고요. 2월 14일부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2월 14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2월 13일자로 이것을 그러다 기사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련이 그러면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5가지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GDP가 10이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9이다. 그리고 IMF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IMF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나라가. 근데 수출 규모가 글로벌 수출 5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통화 사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화 거래 비중을 가지고 막 일부 네티즌들이 막 뭐라 그러던데 원화 거래 비중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거예요. 예? 원화 거래 비중이 몇 %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아까 IMF에 보게 되면요. 자유롭게 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또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요. 통화 수합을 하고 돈을 맞바꾸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역외, 다른 나라의 외환시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경련에서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보도자를 낸 거예요. 그거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냐면 하도 그러니까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곧 대한민국도 기축통화 국가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듯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워딩이. 그 잘못된 표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